해양공학을 왜 들어야지 되냐, 이게. 조영식 교수가 학점을 잘 줘서 그냥 들어야지 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지금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지만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봐요. 더군다나 제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항만 및 플랜트 공사라고 제가 썼는데 최근에 경향을 보면 뭐 삼성물산 건설 부분,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림산업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GS건설이 이런 회사들이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 90%까지는 안 돼도 한 70% 이상이 플랜트 공사입니다. 플랜트. 그럼 플랜트 공사가 뭐냐? 플랜트 공사가 뭐야? 치치메이슨이 뭐냐? 치치메이슨 몰라 그냥. 플랜트 공사가 뭐야? 웃지 말고 대답해. 플랜트 공사가 뭐야? 쉽게 말해서 공장 지어주는 겁니다. 공장. 무슨 공장이냐? 아무런 공장이나 다. 제가 얘기한 발전소도 그 중에 하나. 전기를 만들어내는 공장. 발전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공사는 플랜트 공사입니다. 단순 토목 공사는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단순 토목 공사도 좀 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야, 이따 10시 좀 넘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저는 3군데 현장을 갔었습니다. 본사에 있던 기간 빼고 국내 하나, 인도네시아에 하나, 이라크에 하나 이렇게 3군데 현장에 근무를 했었는데 다 플랜트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다 플랜트. 제가 이제 참여했던 겁니다. 80년 제가 12월서부터 86년 5월까지 5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81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특례 보충력은 미리 와서 근무를 해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그때 이제 4명이 특례 보충력으로 갔습니다. 그 토목직은 전체 한 17명인가 이렇게 뽑았는데 이제 서울대 출신들도 있고 근데 특례 보충력에는 서울대 애들이 안 왔어요. 그때 어디로 다 갔냐면 미리움 건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동부건설, 그 부도난 동부건설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또 하나는 연세대 지금 김수영이라고 연세대 토목공학과 77학번인데 저하고는 친한 친구인데 지금은 한신공영 토목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그 친구 시립대 나온 친구 하나, 중앙대 나온 친구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를 다녔어요. 81년 3월서부터 82년 6월까지 공사비는 2천억 원 되는데 삼랑진 양수발전소 여기에 제가 1년 조금 더 되게서 근무하다가 이제 본사에 복귀를 하라 그래서 82년 본사에서 근무하다 얼마 안 되죠. 한 5개월 정도 근무하다 82년 10월서부터 84년 8월까지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 있는 두마이 정유공장 확장공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1.5억 달러. 1.5억 달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700억 정도니까 뭐 큰 공사는 아닙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가 두마이 정유공장 확장공사 전체 프로젝트가 얼마짜리냐면 20억 달러짜리였어요. 20억 달러. 되게 큰 거죠. 그 당시는 82년도에 20억 달러면 근데 그걸 누가 땄냐? 스페인 회사들이 땄습니다. 스페인 애들이 그 시공 능력도 없는데 그걸 딴 거예요. 왜 땄나? 그 당시에 스페인이 프랑코 총통이 죽고 나서 유럽에 그땐 유로는 아니었지만 유럽에 달러들이 전부 스페인으로 많이 몰렸답니다. 스페인이 유럽에서는 이렇게 썩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기술력도 없고 영어도 되게 못해요.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 치고는. 그 프랑코라는 사람이 32년간을 독재를 했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들어봤어?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바로 스페인 내란을 무대로 한 건데 스페인 내란 때 정권을 잡았는데 그 반대편에 미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싫어해가지고 영어를 못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애들이 땄는데 우리가 현대건설이 1.5억 달러, 대림산업이 한 1.8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천억짜리 하고 나머지는 누가 돈 벌었냐? 일본 애들이 돈 벌었어요. 일본 애들이. 플랜트 공사 좀 있다가 다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가 주로 가져온 거죠. 85년 1월서부터 86년 5월까지 이제 5월 달에 와서 제가 5월 말일자로 사표를 냈는데 한 7억 2천만 달러짜리인데 이라크의 알무사이브 화력발전소 역시 다 플랜트죠. 근데 나는 토목이잖아요. 토목을 전공을 했는데 이런 데 가서 뭐 하냐? 발전소 가서 조용식 교수가 발전소 가서 뭘 해? 전기 만들어내? 전봇대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전 주로 예산을 받는데 돈을 했는데 이런 발전소에 얘는 더 높았어요. 이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만 들어보면 이건 확실하게 플랜트죠. 정유공장이고 화력발전소. 요 공사비에 대개 30에서 40%는 토목 포션입니다. 토목 포션. 왜냐하면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를 하나 만든다고 보죠. 그럼 거기 기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계가. 그럼 일단 땅을 가서 정지 작업을 해야지. 땅 정지 작업. 그 다음에 만약에 집안이 안 좋으면 여기 둘 다 집안이 안 좋은 데인데 뭘 바라냐면 기초를 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습니다. 파일. 두들겨 박기도 하고 구멍을 판 다음에 그 안에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쳐서 파일을 만들어 지지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기초 작업은 토목이 해줘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도로를 다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토목이 항상 플랜트 현장 할 때는 먼저 가서 소장을 합니다. 이 현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토목에서 소장을 했고요. 토목 포션이 제일 높아서 기계하고 전기는 나눠져 가지고 못했고 여기는 토목 상무가 소장하다가 기계 상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많이 제가 알던 분들인데 그 김현희가 카일기 떨어뜨렸었어요. 1988년도인가 알아? 모르지. 88년도에 대한항공을 하나 공중에서 폭파시켰어요. 산으로. 김현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자 간첩인데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으로 오던 비행기 여기 거기 탔던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제가 같이 있던 분들입니다. 이제 한양대 출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여기서 죽었는데 김덕봉 정무라고 한양대 기계공학과가 나온 불세출의 기인 그랬습니다. 현대건설에서 한양대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플랜트 본부장 했던 분인데 이 비행기 타고 죽었습니다. 원래 딴 사람이 타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바쁘다고 본사에 오는 바람에 그 사람하고 바꿔치기해서 그 비행기 타고 죽었습니다. 하여간 현대건설 직원들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이 전부 플랜트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제 제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료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삼성물산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로히 힐 프로젝트라는 거 있습니다. 로히 힐 프로젝트. 들어봤어? 2년 전에 딴 건데 공사 기간은 2003년 4월서부터 2015년 11월. 금년 11월에 끝나야지 돼. 32개월. 공사 금액이 얼마야? 한번 읽어봐. 6조 5천억 원. 60억 달러짜리. 60억 달러짜리. 되게 큰 공사입니다. 32개월 동안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근데 공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철광석을 개발하는 거예요. 호주는 그 지형학적으로 이런 광산들이 다 노천 광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석탄이나 철광석을 캐내려 그러면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국제시장에 보면 서독 가서 탄광하는데 깊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여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위에서 퍼내는 겁니다. 이렇게 퍼내는 거. 그거 개발하는 게 한 공구. 두 번째, 그 개발하면 호주 가본 사람 어디 가봤어? 멜번에 뭐 하러 갔어? 부르주아 계급. 나머지는 플로레타리아 계급 아버지들을 둔다. 호주는 먹고 사는 게 관광하고 농업 뭐 그 정도입니다. 대학교도 애들이 잘 안 가고 뭐 그래요. 근데 호주가 이제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 모자라. 물 전공하면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쓰질 않아요. 이거 철광석 개발해봤자. 그러니까 수출해서 달러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냐면 로이힐 프로젝트 하는 데가 호주가 대략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브리스번, 여기가 이제 세 번째로 큰 도시, 여기가 시드니가 있고 멜번이 여기 있고 여기가 퍼스라고 서부의 도시입니다. 여기쯤 되는데 여기쯤. 삼성물산 본부는 여기 있어요. 퍼스에. 퍼스. 저도 한번 가야지 되는데 컨퍼런스가 있으면 한번 가려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삼성물산 거기인데 또 하나는 그거를 이제 해안가로 운반하는 거야. 이거를 해안가로 여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운반하려고 그러면 도로하고 철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출을 해야지 돼. 수출을. 그럼 항만 이게 세 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소장 상무, 이거 현장 소장 상무, 이거 현장 소장 상무, 총 책임자 부사장 이석 부사장이라고 삼성물산 부사장이 가 있습니다. 그 우리 공학대학원, 야간 대학원 4기까지 다니고 지금은 휴학하고 거기가 있습니다. 이석 부사장이 해안공학, 항만공학 제 밑에서 전공하다가 여기 붙들려가 있어요. 힘들어 죽겠대요. 힘들어 죽. 근데 삼성물산 직원은 100명밖에 안 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전부 가족들 데리고 가 있어요. 호주 가면 또 영어 뭐 좀 영국에 방언 배우겠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대표적인 또 플랜트다. 현대건설이 코스웨이 어제 뉴스에 박근혜 대통령이 막 현대건설 현장 방문하고 악수하는 거 봤냐? 봤어? 그런 거 봐. 연속극 좀 보지 말고.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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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밤에 집에 가서 뭐하냐? 뉴스 좀 보지. 이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 현장. 해상교량 현장입니다. 해상교량 현장. 제가 이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선배죠. 공공학번인데 최문규라고 ROTC 갔다 와서 대학원 와서 해안공학 저한테 전공하고 여기 갔는데 올해 과장 됐습니다. 올해 과장. 걔 마누라가 있는데 제가 주례를 섰는데 걔 마누라는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나와가지고 삼성물산에 있습니다. 대리인데 지금 말레이시아 현장 가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누라를 니네들도 그러니까 해외 갈 생각을 해야지 돼. 알았어? 여자라 못 가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 부른다. 그래서 얘도 자원했어요. 자원해서 쿠웨이트 해상교량인데 올해 11월에 원래 2년 만기가 돼서 귀국해야지 되는데 그 현장에서 안 놔줄 거다. 제가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좀 더 있습니다. 올해 대표적인 공사, 제가 해외 공사를 땄습니다. 요거는 대림산업의 백운일 전무라고 여기 76학번이니까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그 양반이 다 딴 거예요. 지금 대림산업 해외 사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5일에 브루네이 해상교량 대림산업 금액이 4,830억 16일 날 2월 16일 날 싱가포르 항만공사 7,100억.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플랜트 공사 20억 달러짜리 이거에 한 3배쯤 돼. 20억 달러면 한 3배쯤 되겠죠. 2조 1,000억 정도, 2조 한 3,000억 되니까 이거에 3배 하고 플랜트 공사 예를 들어서 2조 한 5천억 되는 거하고 항만공사 7,100억짜리 둘 중에 어느 걸 시공하실랍니까? 이렇게 건설회사에다 물으면 건설회사 열이면 열 다 이거 한다. 플랜트 공사는 돈 남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플랜트 현장에 끝까지 있어 봤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있을 때는 거기 문 닫고 나왔으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이 작년에 엄청난 적자. 여러분들 주식 잘 모르겠지만 삼성엔지니어링 20만 원짜리 가는 주식이 지금 4만 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GS건설 18만 원짜리 가던 주식이 지금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도 안 된다. 왜 떨어지냐? 플랜트 공사를 잘못해서 그래. 그 왜 그러냐? 그러면 플랜트를 설계를 해야지 돼요. 왜냐면 턴키, 키를 이렇게 주는 거야. 내가 100원을 주면 얘가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서 키를 이렇게 터놨네.
키를 넣으면 발전소가 돌아가게 해줘야지 되는데 숨은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시공업체들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력이 그거를 설계할 만큼 그 숨은 아이템들을 못 찾아내서 이렇게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밑지는 장사들 엄청 많이 해요. 2000년대 중반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 제일 실력 있는 건설회사가 현대건설이라고 칭하는, 현대건설이 홍콩에 항만공사를 하나 했어요. 컨테이너 부두를 했는데 얼마 손해봤냐면 4천억 원, 4억 달러를 손해봤어요. 현대건설 난리 나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그때 부도 위기까지 가고 결국은 은행권으로 넘어가. 그런 큰 공사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다 설계를 잘못하고 법 조항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토목직만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홍콩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채용을 해서 그런 걸 따져야 돼요. 지금 대림산업이 작년에 우리 마누라가 대림산업 주식을 2,000주나 사놨어요. 2억 원 정도 되게 9만 얼마일 때 지금 6만 원대다. 6만 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3천억 원 손해본 걸로 해놨는데 그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우디 정부에서 사우디 공사를 할 때 사우디 내국인을 얼마 이상 써라. 뭐 이런 조항들을 숨겨놨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었었으면 토요일, 일요일 다 일해. 바쁘니까 공기가 32개월밖에 안 되는데 6조 5천억을 쏘아야지. 호주 애들 죽었다 깨어나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수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예상을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플랜트 현장에서는 제가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제가 아까 돈 주로 했다고, 예산했다고 그랬잖아요. 프라비저널 썸, 우리를 말하면 예비비라 그래가지고 대개 10%를 잡습니다. 근데 통상 일반적인 토목공사는 대개 5% 내외를 잡습니다. 그 본사에서 그렇게 많이 못 잡게 해요. 근데 플랜트는 10% 이상 잡아도 봐준다. 왜? 숨은 아이템이 막 나가서. 그거는 도면에 없는 건데 도면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설계해서 시공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런 게 많으면은 자꾸 손해를 보는 거죠. 공기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건 순수 토목공사, 해상교량, 항만공사 이런 거는 돈 버는 데다. 이건 최소한 10%는 남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항만공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배용훈이라 그래서 그 친구는 99학번인데 역시 그 학부 졸업하고 석사에서 하고 특례로 가서 좀 일찍 과장이 됐어요. 지금 한 3년 됐나 과장된지. 그래서 이 현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장 갔다가 그냥 1월 달에 그 현장 뭐 발표는 2월 16일 날 했지만 내락은 1월 달에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자기 일로 발령 받았다. 싱가포르 현장은 좋습니다. 가면은 뭐 가족도 데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항만공사는 아니지만 쿠웨이트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밖으로 나와도 되는 것만 그 최문규 과장이 보내준 겁니다. 최문규 과장은 00학번입니다. 00학번. 말도 되게 길어요. 제가 그냥 그래서 코스웨이 프로젝트라고 줄였는데 저기 보면 세이크 자바 알 하마드 알 사바 코스웨이 프로젝트. 이렇게 그냥 가로질러서 만을 가로질러서 저쪽 편으로 이렇게 다리를 짓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리 좋지. 이거는 토목공사 중에서도 좀 어려운 토목공사죠. 근데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런 데는 국내니 뭐 해외, 삼성물산 이런 데 다 많이 해봐가지고 이런 거는 하면 좋아해. 이런 건 숨은 아이템이 거의 없습니다.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아서 숨은 아이템이 별로 다 찾아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건설회사들은 다. 여기 지금 현장 소장은 박찬수 전무라고 서울대 농대 나온 분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2년 선배라. 그 아들이 여기 수학관과 다녔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저 회사 다닐 때 같이 다닌 적도 있고 그래서 이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했는데 여기 나올 거 한 20억 달러 이 정도 될 거예요. 뭐 대략. 근데 뭐 물론 현대건설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아마 GS건설도 일정 포션은 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쿠웨이트 달러로 7억 4천만 달러 정도. 쿠웨이트 달러가 아니라 쿠웨이트 디나라고 합니다. 디나. 저 무슬림 국가에선 디나라는 이 스페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D-A-N-A-R. 이게 N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라크도 이라크 디나, 리비아도 리비아 디나, 여기는 쿠웨이트 디나라고 그러는데 1디나가 3.2에서 3.3 US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한 3.2를 곱하면 돼요. 3 곱하면 3, 7은 21, 21억 US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2조 3, 4천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공사죠. 이런 거는 건설회사에서 좀 좋은 공사입니다. 플랜트보다는 훨씬. 왜? 충분히 예상을 하고 견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는 21억 달러의 공사를 하겠다. 근데 일본 회사가 우리는 18억 달러에 하겠다. 이게 서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8억 달러에 당연히 가겠죠. 근데 이거 얼마 차이 나게 이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미리 회사에서 견적을 할 때 우리는 이 정도면 21억 달러에 하면 이익 뭐 한 15% 남기고 어쩌고 저쩌고 본사 인건비까지 다 쳐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다 나와 있을 거다. 이런 거는 이제 프로비저널 썸을 대개 5%에서 10% 해외 공사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고 쿠웨이트는 이라크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좀 해야지. 물론 보험도 들지만. 그러니까 이런 공사 개요입니다. 토탈 랭스는 여기 보시면 36.1km. 굉장히 긴 교량이죠. 이건 뭐 이런 저겁니다. 멋있죠? 현대건설이 큰 공사는 잘합니다. 뭐 장비들이 원체 많아요. 장비들이. 그래서 이런 교량이 또는 항만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플랜트 공사가 100원짜리 플랜트 공사를 예를 들어서 아까 정유공장 확장 공사를 100원짜리를 한다. 그러면 한 60원 정도 60원까지는 아니에요. 한 반 정도는 다 기계 부품 그런 가격입니다. 그런 부품 가격, 기계 가격. 그 기계는 누구 거 쓰냐? 거의 상당 부분은 일제 아니면 독일제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못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게 그 이라크에 있는 알무사이브 화력발전소 공사였었는데 그 공사는 우리나라 평택 화력이라고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화력발전소 그 공사를 똑같이 짓는 거예요. 이라크에다가. 설계를 거의 카피에다가 했습니다. 어차피 평택 화력도 현대건설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제너레이터, 발전기 그런 건 다 일제입니다. 일제. 우리나라 그쪽에서 못 쓰게 합니다. 성능이 안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해상 교량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적죠. 근데 물론 이런 기자재는 현대건설 같았으면 아마 현대중공업에서 제작을 해서 갔을 가능성이 높죠. 뭐 그거에 관련되는 거. 내가 10시 넘으면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이상이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해. 아무거나. 치치야. 질문해봐.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이번 2월에 석사 3명이 졸업을 했어요. 한 녀석은 졸업 못했어. 걔는 현대건설 떨어져가지고 8월 달에 졸업하게 됐다. 이자훈이라고
이자훈이랑 동기 있으면 손 들어봐. 이자훈이라고 모르냐? 내가 몇 학번? 07학번 정도 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둘인데 하나는 장혜선이라고 걔도 07학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딸이 걔가 08학번인지 09학번인지는 잘 모르겠네 학부를. 그래서 걔는 현대건설을 고집을 해요. 근데 현대건설에서 이번에 항만을 안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양대 항만이 현대건설 한양대 출신이 5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본사에도 3명이나 있습니다. 최문규 가 있고 또 하나는 국내토목부에 가 있고 그래서 본사에만 아직도 한양대 출신 제 제자들이 3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대림산업이나 딴 데를 좀 가보라고 지금 대림산업에서 아마 조만간에 해안 전공으로 뽑을 겁니다. 해상 교량 있고 그 항만공사 큰 거 땄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설회사 가는 것보다 엔지니어링 회사 가는 거를 권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 그래서 장혜선이라는 여학생은 주식회사 이산이라고. 이산 알아? 이산이 누구야? 정조의 본명이 이산이야. 이산. 이산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 갔습니다. 거기 회장이 한양대학교 졸업하신 분입니다. 9회인가 뭐 하여간 8회인가 뭐 하여간 되게 연세 73 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제 딸은 어디 갔어? 혜린이 어디 갔니? 못 들었어? 들었어? 건설기술연구원 거기에 비정규직으로 갔다. 비정규직으로. 그 시험 봐서 갔습니다. 면접시험. 경쟁률 뚫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안 보냈잖아요. 건설회사. 제 동기가 제가 연구 총무를 하고 있는데 회장은 바뀌는데 총무는 안 바꿔 제가 죽을 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주소록을 관리하는데 한 100명쯤 돼요. 100명쯤 우리 동기가 이 부대 한 10명 포함해서 이 부대를 다 포함한 건 아니고 오는 사람은 안 막는다. 그래서 한 10명이 우리 같이 하는데 건설회사에 남아있는 사람 1명 남아있습니다. 1명. 롯데건설의 권화진 상무라고 그 친구 하나 남아있고 다 잘렸다. 다 잘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야? 수자원공사나 도로공사는 오래 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에 2명 있는데 처장급으로 올해 1명 관뒀고 지금 1명 남았는데 작년서부터 계급정년에 걸려있다. 계급정년이라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8세인가 57세, 56세인가 57세인가 그런데 그 나이가 딱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임금 피크제에서 그 다음 해서부터 월급이 쭉 깎이다가 59세인가에 정년을 하는 거고 도로공사는 거기보다 1살인가 2살이 더 적어서요. 도로공사에 우리 동기가 6명이 처장 있다가 본부장으로 2명이 영전을 하고 지금 4명은 다 관뒀습니다. 다 관뒀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회사는 어떠냐? 아직도 다들 버티고 있다. 기술사 있는 조건으로 기술사. 물론 없어도 버티는데 기술사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건설 가면 아까 그 최문규 과장 여기 과장 걔는 여기 가서 과장이지 지 마누라는 삼성물산에서 말레이시아 현장 둘이 합치면 1년에 2억 정도는 받을 거다. 못 벌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외 현장 근무할 때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도 다 죽여줍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 의료보험이 다른 게 있으면 제 의료보험을 다 죽여. 제가 총각대였었으니까. 그러면 의료보험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남는 거야.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지 마누라하고 이렇게 휴가 스케줄을 맞추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와 한국에. 그래서 해외여행을 해요. 거기서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는 해요. 해외 현장이. 근데 지금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은 해외 현장 가기 싫어한다.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외 현장을 잘 안 가려고 그런대요. 이번에 현대건설에서 한양대 출신 중에서 상무가 하나 됐는데 이우호 상무라고 82학번인가 역시 제 밑에서 해안공학으로 야간대학원 석사 받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애들을 뽑아놓으면 당최 해외를 안 가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현대건설은 매출액의 토목만 70% 이상이 전부 해외입니다. 해외 공사를 해야지 되는데 안 가서 큰일 났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특히 여학생들은 엔지니어링 회사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이사는 내가 물어봤어요. 첫 번째 졸업식 때 왔길래 월급 얼마 받냐 그랬더니 한 260만 원 정도 월급인데 실제 수령액은 220만 원 정도 된대요. 현대건설보다 적을 겁니다. 현대건설은 한 4,500 정도 돼서 실수령액이 33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현대건설은 50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100명 들어가면 상무 1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현대건설에서 한양대 출신 중역은 전무 하나, 토목에서 상무 둘, 3명밖에 없습니다. 그 많이 갔는데 10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회사는 그 대신 60 넘어서도 근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엔지니어링 회사 가는 거를 권합니다. 안 가요. 근데 이번에 2월에 졸업한 친구들 지금 취업률이 50%인데 대학원 오라 그래도 안 가고 그러면 취업해라. 엔지니어링 회사 가라. 그래서 평화 엔지니어링 거기도 직원이 한 900명 정도 돼요. 평화 엔지니어링. 그 회장님이 역시 한양대 토목공학과 졸업하신 분이에요. 73인가 이 정도 되신 분인데. 그래서 저한테 물전공안에 석사 하나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리카 캠퍼스에를 하나 대신 보내겠다. 그랬더니 걔는 학부를 한양대 안 나왔다고 안 받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60 넘으신 분들도 충분히 하고 우리 동기들도 제가 볼 때는 60대까지는 그러니까 70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갈 거냐 짧게 갈 거냐 이건데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길게 가는 게 노후 대책으로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초이스 하세요. 또 다른 하나는 2013년 초, 2014년 되면서 여러분들 선배 3명이 미국에서 교수가 됐어요. 그 하나가 이제 98학번인데 한상옥이라고 98학번인데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건설 관리를 전공을 했는데 일리노이 대학에서 그러니까 2014년 1월서부터 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추천서를 써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나한테 이메일 보내서 압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엘버타라고 카나다에 있는 대학입니다. 엘버타 주가 있어요. 캐나다에. 거기가 국립공원 많고 그 경치가 좋은 주인데 거기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이메일로. 지금 이 엘버타 주에서는 토목이 활황이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 셰일가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목으로 가서 길도 닦아주고 뭐 기초 공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토목이 화랑이라 조합 잡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또 하나는 이제 임동현이라고 97학번인데 그 친구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가 됐습니다. 환경 수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오스틴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또 하나가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이렇게 썩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홍승호라고 조지아 텍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는데 그 친구는 미국 가기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2년 있었는데 작년 1월서부터 이제 교수를 1년 됐죠. 그래서 제가 다음 카페도 올렸는데 석사 유학생 있으면 자기가 후배를 하나 돈 다 대줄 테니까 하나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가서 제가 그냥 추천은 못했는데 박사도 대줄 수 있는데 뭐 학교 레벨이 떨어지니까 미국에서 토목공학과 랭킹이 90몇이래요. 썩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석사를 거기서 하고 박사는 좋은 학교 가서 하면 되니까 최소한 한양대학교보다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00대 대학 안에 못 들어가니까 미국 가도.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가서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호주에 지금 물이 굉장히 물 전공이 좋다 그랬는데 호주 애들레이드라고 요 중간쯤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쯤 제가 여기 가봤었는데 이종욱이라고 학번은 원광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석사를 한양대학교에서 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좀 2년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지도교수가 돈을 못 받아서 일로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자원 전공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박사 논문 심사 때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고 이제 심사를 해줬는데 얘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박사 6명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수자원공사 비슷한 데서 좀 중간 직급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전공하고 박사 받으면 자기가 채용할 수가 있답니다. 호주에서. 호주는 물이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여기서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